콘크리트와 무관심 속에서 가난하고 고아인 소녀는 음악의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허영심 많은 백만장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부풀리기 위해 그녀를 공개적인 볼거리로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만졌을 때 도시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 그녀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움켜쥐었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나라에서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는 서울의 저녁, 종로구 골목길 사이로 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12살 박민지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빗속에서 피할 곳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고 낡은 교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때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피아노 신동으로 불리며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서울역 근처 골목길과 임시 보호소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민지의 부모님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친척들 사이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경제적 부담과 갈등으로 결국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그녀는 아동보호 시스템의 틈새로 빠져버렸다. 가끔씩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 민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움직이며 보냈다. 그녀는 어딘가에 정착하는 것이 두려웠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을까봐. 오늘은 이곳에서 자야겠다. 민지는 홍대 근처 버려진 건물 뒤편을 발견하고 중얼거렸다. 그곳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처마가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담요 하나를 꺼내 몸을 감쌌다. 배는 고팠지만 오늘은 더 이상 음식을 구할 힘이 없었다. 민지가 눈을 감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큰 창문이 있는 햇살 가득한 방, 그 중앙에 자리한 검은 그랜드 피아노.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민지야, 넌 피아노를 통해 말하는구나. 내 영혼이 그 소리로 이야기한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만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담요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다. 그것만이 그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홍대 거리로 나섰다. 주말이라 관광객들과 쇼핑객들로 거리는 붐볐다. 그녀는 작은 카페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서서 창문을 닫고 쓰레기를 치우며 약간의 돈이나 음식을 얻으려 했다. 어떤 가게 주인들은 친절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무시했다. 전고가 조금 지났을 때 한 검은색 고급 차량이 카페 앞에 멈춰 섰다. 번쩍이는 검은색 구두를 신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박진호, 40대 중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CEO였다.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수많은 아이돌 그룹과 배우들을 발굴하고 키워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 이면에는 냉혹함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숨겨져 있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진호의 눈빛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피하기도 전에 카페 주인이 다가와 진호에게 인사했다.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의 커피가 서울에서 제일이니까요. 민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진호의 시선을 끌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그가 물었다. 카페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길거리 아이예요. 가끔 와서 창문을 닫고 음식을 얻어가곤 해요. 불쌍한 아이죠. 진호는 민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몇 살이니? 그가 물었다. 12살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호의 눈이 민지의 손을 향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 피아니스트의 손이었다. 혹시 악기를 다룰 줄 아니? 그가 갑자기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녀를 밀어붙였다. 아마도 오랫동안 억눌린 그리움이었을까. 피아노요. 전에 쳤어요. 진호의 눈이 번쩍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내일 이 주소로 와. 아침 10시. 늦지 마. 민지는
혼란스러웠지만 명함을 받았다. 그것은 별빛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명함이었다. 진호는 더 이상 말없이 카페로 들어갔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진호의 제안을 따라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섰다. 건물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는 대리석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낡은 교복과 헝클어진 머리로 완전히 장소에 어울리지 않았다. 박진호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접수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네. 그가 저더러 오라고 했어요. 몇 분의 확인 후 민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넓은 사무실 공간을 마주했다.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벽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여기 있었군. 진호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다. 민지는 놀라 몸을 돌렸다.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그는 웃으며 말했다. 따라와. 민지는 진호를 따라 사무실 끝에 있는 큰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네가 말한 피아노 실력을 증명할 기회야. 진호가 말했다. 내게 감동을 준다면 네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지. 민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에 손을 올리자 익숙한 느낌이 그녀를 감쌌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그녀의 손가락은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듯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연주에는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모든 슬픔, 외로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희망이었다. 진호는 말없이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빛났다. 민지가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방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내일 명동중앙광장에서 공연을 할 거야. 진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비해.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공연이요?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진호의 미소는 차가웠다. 선택권이 없어. 이건 네 재능에 대한 테스트야. 성공하면 내가 널 스타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실패하면 그는 말을 끊고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그건 네 문제겠지. 민지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호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피아노를 다시 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명동중앙광장은 평소와 같이 사람들로 붐볐다. 관광객들, 쇼핑객들,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광장 중앙에 있는 무언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별빛 엔터테인먼트 특별기획 거리의 천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지는 광장 한쪽 구석에 서서 떨고 있었다. 진호가 제공한 새 옷,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 이 그녀의 몸에 어색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헤어스타일리스트에 의해 단정하게 정리되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긴장하지 마. 진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물론 모든 것은 내 연주에 달려있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 과거에는 작은 콩쿠르나 학교 공연에서만 연주했고 그것도 항상 부모님의 지지와 함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5분 후에 시작해. 진호가 말했다. 실망시키지 마.
그는 뒤돌아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걸어갔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서울 한복판에서 피아노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어서, 시간이야. 진호가 외쳤다. 민지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 준비를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호가 마이크를 들고 관중들에게 말했다.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박민지 12살입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발견된 피아노 신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녀의 놀라운 재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의 말에 일부 사람들이 웃었다. 민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고 있었다. 관중들의 시선이 무거운 짐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아이가 정말 연주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속삭였다. 아마 마케팅 트릭이겠지.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명동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피아노 교실에 있었다. 그녀의 선생님, 김소연 교수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민지야, 너의 손가락으로 이야기하렴. 음악은 언어보다 더 강력한 표현 수단이란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조심스럽고 불안한 시작이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손가락은 기억의 강물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옵 가임 노무 2였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진짜 연주를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점차 음악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휴대폰 카메라는 계속해서 민지를 향했지만 이제 그것은 조롱이 아닌 경이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지는 더 이상 관중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다. 8개월간의 침묵 후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말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첫 곡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의 홍수가 터진 것처럼 그녀는 다음 곡으로 넘어갔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다. 첫 악장의 깊은 서정성에서 마지막 악장의 격렬한 열정까지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다. 관중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누구도 이 작은 소녀가 그런 복잡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민지의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진호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공개 망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거리의 더러운 아이가 고급 피아노 앞에서 어색하게 앉아 실패하는 모습을, 그것은 그의 새로운 리얼리티 쇼 별빛을 찾아서의 완벽한 오프닝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민지의 세 번째 곡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 끝나자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깊은 감정적 울림을 전달했다. 놀랍다. 한 여성이 외쳤다. 이 아이는 천재야. 다른 목소리가 화답했다. 진호는 이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원래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기회가 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군중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별빛 엔터테인먼트가 발견한 숨겨진 보석입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박민지, 한국의 새로운 음악적 희망. 저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망신시키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진호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후원자였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민지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회사에서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진호가 계속했다. 곧 정식 콘서트에서 그녀의 놀라운 재능을 더 많은 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휴대폰 카메라는 계속해서 이 순간을 기록했다. 민지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단지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공연이 끝난 후 민지는 진호가 준비한 채 올라탔다. 그녀는 여전히 연주의 여운에 젖어 있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피아노를 다시 연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놀라운 공연이었어. 진호가 차 안에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네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진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계획이 바뀌었어. 그가 계속했다. 너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거야. 거리에서 스타로 어때? 괜찮은 제목 아니야?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다. 저는 그냥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진호는 웃었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건 엄청난 기회야. 너는 스타가 될 수 있어. 돈, 명성,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여기서 지낼 거야, 진호가 말했다. 회사 소유의 숙소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내일 아침에 계약 상세 내용을 논의하자. 민지는 진호를 따라 아파트로 들어갔다. 넓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 한쪽에 놓인 업라이트 피아노였다. 마음껏 연습해, 진호가 말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 너의 미래가 결정될 거야. 그가 떠난 후 민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세계는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길거리에서 고급 아파트로, 버려진 아이에서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로.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진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났다. 그녀는 어딘가에 그녀의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을까 생각했다. 엄마, 아빠, 저 괜찮을까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 진호가 그날 아침에 준 울렸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박민지 맞나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 이름은 김현아입니다. 전 음악 평론가예요. 오늘 명동에서의 연주를 봤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전화를 든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현아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끔 음악 잡지를 읽을 때 그 이름을 언급했던 기억이 났다. 김현아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클래식 음악 평론가 중 한 명이었다. 아직 거기 있나요? 현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네, 있어요. 민지가 마침내 대답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아가 말했다. 당신의 연주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진호와 함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민지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네, 그가 저에게 숙소를 제공해 줬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지 씨 조심해야 해요. 현아가 마침내 말했다. 박진호는 그의 평판이 좋지 않아요. 특히 젊은 재능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요. 민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진호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느꼈지만 현아의 경고는 그녀의 불안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현아가 물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현아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조언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내일 진호 씨와 미팅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들은 오후 3시 인사동의 작은 전통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빛나는 별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갑자기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진호가 제공한 새 옷을 입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거리에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고급 아파트에서 깨어나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진호였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잘 잤어? 그가 물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계속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아침 뉴스 봤어? 너는 이미 스타가 되었어. 그는 태블릿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여러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포스트가 가득했다. 모두 어제 명동에서의 그녀의 연주에 관한 것이었다. 제목들은 모두 비슷했다. 거리에서 발견된 피아노 신동, 천재 소녀의 감동적인 연주, 별빛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발견. 보이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진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멘텀을 활용해야 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첫 공식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야. 민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빨리요?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진호는 웃었다. 걱정 마. 모든 건 내가 처리할게. 너는 그저 연주만 하면 돼.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자, 이게 우리의 계약서야. 기본적으로 너는 향후 5년 동안 별빛 엔터테인먼트의 전속 아티스트가 되는 거야. 우리는 너의 모든 활동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너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거야. 민지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대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에 서명하기 전에 저는 변호사나 보호자와 상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변호사? 너에게 변호사가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보호자? 너의 보호자는 어디 있지?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너는 길거리 아이야, 민지. 법적 보호자가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의 유일한 보호자나 다름없어. 내가 너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주고 기회를 주었어. 이 모든 것은 내 선의에서 비롯된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지는 위축되었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일리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 그냥 서명해. 진호가 계속했다. 이건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너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게 될 거야. 민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서명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다. 훌륭해. 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분위기는 다시 밝아졌다. 이제 넌 공식적으로 별빛 엔터테인먼트의 일원이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어. 준비해. 그가 떠난 후 민지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았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오후 1시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도착했다. 그들은 민지를 단장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약 40분 후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메이크업을 한 소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여전히 같은 불안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진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이제 가자.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차를 타고 별빛 엔터테인먼트 본사로 향했다.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모여 있었다. 민지는 그들을 보자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졌다. 긴장하지 마. 진호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기자회견은 혼란스러웠다. 밝은 카메라 플래시와 끊임없는 질문들 속에서 민지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진호는 모든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다. 그는 민지를 한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불렀고 어떻게 그녀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미화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별빛 엔터테인먼트는 그녀의 재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민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진호는 재빨리 개입했다.
민지는 아직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대신 그녀가 준비한 짧은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지는 놀랐다. 그녀는 연주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호의 시선을 받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견장 한쪽에 준비된 그랜드 피아노로 걸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건반에 손을 올리자 익숙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쇼팽의 폴로네이즈 오파 53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용감하고 역동적인 곡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그것은 단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순수하게, 자유롭게. 연주가 끝나자 회견장은 열광적인 박수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더 많은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왔다. 민지는 혼란 속에서 진호를 찾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짓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지는 회견장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김현아였다. 그녀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박수를 치지 않고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견이 끝나고 진호가 민지를 데리고 나가려 할 때 현아가 다가왔다. 박진호 사장님, 그녀가 진호를 향해 말했다. 이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 싶어요. 특별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진호는 잠시 현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김현아 평론가님, 예상치 못한 방문이네요. 인터뷰요? 글쎄요, 민지의 스케줄이 꽤 빡빡해요. 다음 주에 첫 공식 콘서트가 있고 그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물론이죠. 현아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민지 씨의 음악적 재능과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고 싶어요. 독자들은 그녀의 진짜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진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민지의 진짜 이야기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언더마. 단순한 표현이었어요. 현아가 대답했다. 모든 아티스트에게는 표면 아래 더 깊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민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인터뷰하고 싶어요. 괜찮다면요? 진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물론이지. 민지가 원한다면 우리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대표가 동석해야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겠죠?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그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별빛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민지와 현아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을 때 둘 다 이것이 단순한 인터뷰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진호와 함께 차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피아노 치는 거리의 소녀라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조용해? 진호가 물었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진호 씨,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호는 웃었다. 물론이지. 너는 음악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 기자 회견, 인터뷰, 콘서트, 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저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을 뿐이에요. 조용히 제 방식대로. 진호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민지야, 이건 비즈니스야. 너의 재능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과 공유되어야 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 일이지.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다. 그녀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제의 기자회견, 진호와의 대화, 그리고 곧 있을 현아와의 인터뷰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의 피아노 앞에 앉았다. 피아노만이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바흐의 인벤션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겨우 아침 9시였다. 인터뷰는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김현아가 서 있었다. 일찍 와서 미안해요. 현아가 말했다.
하지만 진호 씨 없이 당신과 잠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현아를 안으로 들였다. 현아는 6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음악을 평생 들어온 사람의 눈이었다.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현아가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흐의 인벤션 4번 맞죠? 민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음악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진정한 재능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벌어졌군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때로는 이게 다 꿈인 것 같아요. 현아는 그녀 앞에 앉았다. 민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박진호가 당신을 어떻게 발견했나요?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녀에게 현아를 신뢰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의 삶, 카페 앞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명동에서의 공연이 원래는 그녀를 망신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까지. 현아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이용해 구경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그리고 그것이 뜻밖의 성공으로 바뀌자 이제는 당신을 상품화하려는 거고요. 민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가 무슨 선택권이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호 씨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어요. 현아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민지. 그는 당신의 재능과 상황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계약서 내용이 뭐였죠?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법률 용어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별빛 엔터테인먼트의 전속 아티스트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현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 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내 친구 중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에게 검토를 부탁할 수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진호 씨가 원본을 가져갔어요. 제게는 복사본도 없어요. 현아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건 옳지 않아요, 민지. 당신은 아직 미성년자예요. 법적 보호자 없이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호였다. 민지야, 어디 있어? 인터뷰 준비를 위해 스타일리스트가 곧 도착할 거야. 집에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좋아. 10시 30분에 차를 보낼게. 준비해. 전화가 끊기자 현아가 말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군요. 들어봐요, 민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어요. 당신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예요. 내가 아동보호 서비스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안 돼요.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는 보호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몰라요. 차라리 길거리가 나아요. 현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실은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게는 큰 집이 있어요. 혼자 살지요. 내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어요. 내 집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도 있어요. 민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를 받아주시겠다고요? 현아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임시로라도 좋아요. 당신이 다른 선택지를 찾을 때까지. 내 친구들 중에는 법 쪽에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민지. 진정한 의미에서요. 민지는 현아의 제안에 압도되었다. 그것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관대했다. 그녀는 이 낯선 여성을 신뢰해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현아의 눈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현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두르지 마요. 하지만 이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지 전화해요. 낮이든 밤이든.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현아는 떠났다. 그녀는 진호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나갔다. 민지는 혼자 남겨져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진호가 그녀에게 제공한 것은 화려한 세계로의 입장권이었다. 하지만 현아의 제안은
무엇이었을까? 가정, 안정, 진정한 보호. 30분 후 스타일리스트가 도착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화려하게 꾸며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과정 내내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인형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의 비전에 맞춰 만들어지는 인형 별빛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진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현아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공식적인 인사를 나눴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 시작할까요? 진호가 말했다. 민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죠?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그녀의 음악적 배경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어떻게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는지도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민지는 진호가 그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점점 더 분명하게 느꼈다. 그는 모든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거나 재빠르게 다른 주제로 전환했다.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는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라며 중단시켰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민지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에서 방관자가 된 것 같았다. 민지 씨, 현아가 직접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악적 커리어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나요? 진호가 대답하기 전에 민지는 갑자기 용기를 냈다. 저는 그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유명해지는 것보다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어요. 제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은 영혼의 언어예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현아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반짝였다. 진호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민지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의 음악적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플랫폼을요. 인터뷰가 끝난 후 현아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가 민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결정하면 연락해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민지는 연습실에서 다음 주 콘서트를 위한 연습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현아의 제안이 계속해서 그녀의 생각을 맴돌았다. 그것은 탈출구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 저녁이 되어 민지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의외의 방문객을 발견했다. 진호가 거실에 서 있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진호는 웃었다. 이건 내 회사 소유의 아파트야. 당연히 열쇠가 있지.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김현아와 무슨 이야기를 했지? 민지는 긴장했다. 그냥 인터뷰에 관한 이야기요. 진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거짓말 하지 마. 그녀가 아침에 여기 왔다는 걸 알아. 경비원이 보고했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했다. 그녀는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도와준다고? 진호가 비웃었다. 그녀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그저 오래된 음악, 평론가일 뿐이야. 나는 내게 경력, 기회, 미래를 주고 있어. 그녀는 뭘 제공하지? 민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녀는 저에게 집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방식대로 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요.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집? 넌 이미 집이 있어. 바로 여기. 그리고 네 방식대로 음악을 한다고? 너는 아직 아이야, 민지. 네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전 음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다. 민지야, 이해해. 이건 비즈니스야. 우리는 지금의 모멘텀을 활용해야 해. 내 인기가 식기 전에. 음악 산업은 잔인해. 오늘의 스타는 내일이면 잊혀질 수 있어. 그럼 저는 그냥 상품인가요? 민지가 물었다. 당신이 팔고 있는 상품?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민지. 네가 지금 가진 것은 모두 나 때문이야. 이 아파트, 그 옷들, 심지어 네가 연주하는 피아노까지 모두 내가 제공한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네가 나를 의심해? 민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가혹했지만 일리가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었다. 김현아를 다시 만나지 마, 진호가 말했다.
그녀는 너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의제가 있어. 그가 떠난 후 민지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두 개의 길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는 화려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현아의 명함을 꺼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본 후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현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현아가 다시 물었다. 저 민지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김현아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현아의 목소리가 즉시 따뜻해졌다. 민지, 무슨 일이야? 괜찮아? 진호 씨가, 그가 방금 여기 왔었어요. 그는 화가 났어요. 선생님과 제가 만난 것 때문에요. 다치진 않았니? 현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은요. 전화기 너머로 현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민지. 내가 지금 당장 갈게. 필요한 것만 챙겨. 30분 안에 도착할게. 민지는 전화를 끊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과 개인 물품을 챙겼다. 그녀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진호가 제공한 것들이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두고 가기로 결심했다. 유일하게 망설인 것은 그녀의 음악 악보들이었다. 오래된 쇼팽, 베토벤, 바흐의 악보들. 그것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사주셨던 것이었다. 8개월 동안의 길거리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그 악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는 그 악보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이 모든 화려함과 안락함을 뒤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이 진정한 의미에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곳은 그저 금빛 우리에 불과했다. 정확히 30분 후 현아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민지는 재빨리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현아가 차 밖으로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괜찮아? 현아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걱정 마. 현아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이제 안전해. 그들은 차에 올라탔고 운전사는 조용히 출발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내린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방금 화려한 경력의 가능성을 뒤로하고 낯선 미래로 향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후회하고 있니? 현아가 조용히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두려워요. 이게 옳은 결정인지. 현아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완벽한 결정이란 없어, 민지. 우리는 그저 그 순간에 옳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할 뿐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은 너에게 안전한 곳이 필요해. 그들은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현아의 집으로 향했다. 차가 한적한 길을 따라 올라가자 민지는 점점 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현아의 집은 예상보다 더 아름다웠다.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2층 주택이었다. 넓은 정원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여기서 30년 이상 살았어. 현아가 민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설계했지. 그는 건축가였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지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감싸였다. 거실은 책과 음악 관련 물품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저 정말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현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민지야, 가끔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줄 필요가 없어. 가끔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현아는 그녀를 2층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것은 깔끔하고 밝은 공간이었다. 작은 책상, 편안한 침대,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의 전망이 있었다. 여기가 네 방이야, 현아가 말했다. 편안하게 사용해. 민지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진호의 아파트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곳에는 영혼이 있었다. 내일 우리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거야, 현아가 계속했다. 내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 그는 미성년자 보호와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전문가야. 그가 진호와의 계약을 검토하고 네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진호 씨, 저를 찾으러 올까요? 현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기억해, 너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너는 그저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있을 뿐이야.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현아가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민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현아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아, 일어났구나. 잘 잤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잘 잤어요. 선생님도 피아노를 치시는군요. 현아는 웃었다. 오래전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내 재능은 연주보다는 음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었지. 그래서 평론가가 되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먹을래? 그리고 오늘 할 일이 많아. 1시에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야. 아침 식사 후 그들은 강남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정윤호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었다. 그는 민지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다. 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법적 보호자 없이 체결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문제는 박진호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거예요. 현아가 말했다. 기자회견, 스타일리스트, 아파트, 콘서트 준비.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지의 권리와 복지입니다. 그는 민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민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닐 거예요. 박진호는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편에는 법이 있어요. 그들은 법적 전략을 논의했다. 윤호는 우선 진호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동시에 아동보호 서비스와 협력하여 민지의 법적 상태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아 씨가 임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민지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자 민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약간의 통제력을 갖게 된 것 같았다. 괜찮아. 현아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이 모든 것이 조금 압도적이에요. 현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 번에 하나씩 민지.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결할 거야. 그들이 법률사무소 밖으로 나오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호였다. 그는 고급차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군. 그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게 네 계획이었어, 김현아. 현아는 민지를 자신의 뒤로 살짝 밀며 진호를 직면했다. 진호 씨, 이건 적절한 장소가 아니에요. 진호는 그들에게 다가왔다. 네가 그녀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군. 그녀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지? 내가 그녀를 이용했다고? 내가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당신이 한 일은 명백해요. 현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취약한 아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녀를 상품화하려 했어요.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상품화?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어. 나는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어. 당신은 그녀를 망신시키려고 했어요.
현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뜻밖의 성공으로 바뀌자 당신은 그저 방향을 바꿨을 뿐이죠. 진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처음에는 그녀를 이용하려 했어. 하지만 나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봤어.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고 있었어. 이 말에 민지가 현아의 뒤에서 나와 진호를 직면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단지 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를 상품처럼 판매하려고 했어요. 진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가 뭘 알아? 어린애야. 이게 음악 산업이야. 모든 아티스트는 어떤 면에서는 상품이야. 그리고 넌 특별한 상품이었어. 길거리에서 발견된 천재?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 그는 한 발 더 다가왔다. 생각해봐, 민지. 네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콘서트, 녹음 계약, 세계 투어. 이 모든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민지는 망설였다. 진호의 말에는 유혹이 있었다. 그것은 모든 음악가가 꿈꾸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너에게 뭘 줄 수 있지? 진호가 계속했다. 오래된 집에서의 생활, 아마추어 레슨?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민지는 현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제가 원하는 건 그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에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 저는 상품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현아가 미소 지었다. 진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너는 큰 실수를 하고 있어. 그리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 기회의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아. 그는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기 전 그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고로 우리는 계약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거야. 준비해. 차가 사라진 후 민지와 현아는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겁나요? 현아가 마침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느껴요. 현아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넌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걱정 마. 우리는 이것을 함께 헤쳐나갈 거야. 그들은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화려한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자유, 자기, 결정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지지와 보호. 단 6개월이 지났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현아의 집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정원의 벚꽃나무는 분홍빛 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서 민지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다. 민지야, 전화 왔어. 현아가 집 안에서 불렀다. 민지는 책을 덮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아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민지가 물었다. 윤호 변호사님이야. 좋은 소식이 있대. 민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민지 씨. 안녕하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박진호 씨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무효에 동의했습니다. 민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진호의 법적 위협과 싸워왔다. 그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현아를 미성년자 유인으로 고소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것은 긴 법적 전쟁이었다. 어떻게 된 거죠? 민지가 마침내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입장이 너무 약했어요. 윤호가 설명했다. 미성년자 계약이었고 적절한 법적 대리인이 없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이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현아 씨의 기사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현아는 몇 달 전 민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심층 기사를 발표했다. 그 기사는 단순히 진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산업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와 예술적 진정성에 대한 더 넓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문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민지가 물었다. 네,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윤호가 대답했다. 물론 법원은 여전히 현아 씨의 임시 보호자 지위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 중이지만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민지는 현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끝났대요. 진호 씨가 소송을 취하했대요. 현아는 웃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잘 됐구나.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네. 그들은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로 승리를 축하했다. 현아는 민지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이야기하고 웃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 현아가 말했다.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는 것이 놀라워. 민지는 미소 지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현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너의 힘이었어. 넌 정말 강한 아이야, 민지. 지난 6개월 동안 민지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녀가 거리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진호와의 경험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현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민지에게 심리 상담사를 소개해 주었고 천천히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갔다. 민지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음악 공부도 계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지가 다시 피아노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현아는 그녀에게 압력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비 오는 날 밤 민지는 자발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음악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내일 큰 날이네, 현아가 말했다. 긴장되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내일은 민지의 첫 공식 리사이틀이었다. 작은 규모의 공연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조건으로, 자신의 속도로 선택한 첫 번째 공연이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어. 현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일 모든 사람들이 네 진정한 재능을 볼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연습을 했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몇 번이고 검토했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직접 작곡한 짧은 곡.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현아와 함께 공연장으로 향했다. 그것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작은 예술센터였다. 150석 규모의 아늑한 공간이었다. 무대 뒤에서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과도한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 단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상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예술가였다. 5분 전이에요. 스태프가 알려주었다. 민지는 현아를 바라보았다. 현아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냥 네 마음을 연주해. 민지는 무대로 걸어 나갔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첫 음부터 그녀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다. 이번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순수한 표현만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움직였고 그녀의 영혼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했다. 쇼팽의 발라드가 끝나자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그러나 민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다음 곡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과 이해를 담고 있었다. 12살 소녀의 연주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를 연주하는 동안 민지는 문득 관객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박진호였다. 그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민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연주했다. 마지막 곡, 그녀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기 전 민지는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말을 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곡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곡은 제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침묵에서 음악으로, 그리고 고립에서 연결로의 여정을요. 이 곡을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그녀의 원곡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처음에는 어둡고 멜랑콜릭한 멜로디로 시작하여
점차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밝은 주제로 발전해 나갔다. 마지막 화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질 때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리사이틀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지에게 축하를 전하기 위해 모였다. 음악 교수들, 평론가들, 그리고 단순히 그녀의 음악에 감동받은 일반 청중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재능과 표현력에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 떠난 후 진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기업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피곤하고 약간 쓸쓸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훌륭한 연주였어. 그가 말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예상치 못하게 말했다. 너를 상품으로만 보았던 거. 오늘 네 연주를 들으니 내가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지 깨달았어. 하민지는 놀랐지만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단지 비즈니스를 하려 했던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게 당신의 세계니까요.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지만 음악은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건 예술이야. 영혼이야.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어. 그는 명함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내 개인 연락처야. 언젠가 네가 정말로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원한다면 나를 찾아와.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네 조건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을 거야. 민지는 명함을 받았다. 고려해볼게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가 떠난 후 현아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사실 정말 좋아요. 그들은 함께 공연장을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서울의 밤하늘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현아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계속 배우고 싶어요. 더 많은 음악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작곡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너는 아직 시간이 많아.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맞다. 현아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편지가 왔어. 네가 지원한 음악 콩쿠르에서 온 거야. 민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주 전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 지원서를 제출했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였고 수천 명의 지원자 중 단지 50명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현아는 웃었다. 너는 본선에 진출했어. 6월에 비엔나로 가게 될 거야. 민지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현아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행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길거리의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꿈과 미래가 있는 음악가였다. 그들이 현아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그녀에게 윙크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날 밤 민지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별들의 노래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녀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현아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동안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음악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언어였다. 영혼의 언어.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언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여러분, 민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